그러면 오늘 뽀로링님 사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뽀로링님, 제가 너무 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상담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상담을 해드리고, 이번에는 이 상담 뽀로링님 사연에서 이제 기준 세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뽀로링님 사연을 보고. 뽀로링님 사연은 제가 많이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읽으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예, 한번 속 터져 보실래요? 읽으면은 속 터져. 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엄청 속 터지거든요. 대략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남자를 클럽에서 만났는데, 이 클럽에서 만난 이 남자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파혼도 하고 이혼도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가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두렵고 지금 여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클럽을 다니겠지. 클럽을 다니면서 그냥 회포 정도 풀러볼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뽀로링님이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뽀로링님이랑 이제 썸을 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뽀로링님이 이 남자를 못 잊고서는 제대로 된 남자도 아닌데 계속 매달리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매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고선 내용은 그냥 계속 매달리는 내용이에요. 그냥 별건 없고요. 그래서 참 읽으면서 이거 답답하다. 이게 왜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이죠. 속 터지는 사연이었는데, 그냥 일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볼까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거 어떤 걸 배워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배울 내용에 대해서 좀, 기준에 대해서, 기준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다님 또 들어오셨군요. 보고 싶다님도 이거 꼭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미루코님, 저는 정말 이 남자와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만나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만남은 안 될 것 같아요. 뽀로링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예, 여자분이시고 32살에 사무직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알게 된 지는 한 1년 정도 넘으신 것 같고요. 예, 짝사랑 사연이에요. 짝사랑이기보다는 썸인데 아주 지저분한 썸이죠.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미루코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의에 매료되어 매일 밤마다 틈틈이 보는 중인 사람입니다. 결국 카페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고민이 있어서 글 남긴다고요? 저는 1년 전에 알게 된 오빠가 있어요. 그 사람과는 저와 나이가 7살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알게 된 장소는 클럽에서 알게 됐고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인 그 오빠에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빠도 첫날부터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고요. 첫날에 집에 데려다 줬었는데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날 영화를 보기로 했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표시했던 호감과는 다르게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방식입니다. 예, 이 남자는 작업만 하지 연락이 안 돼요.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상황을 봐야겠죠. 예, 전체적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관리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주말은 못 만나고 평일에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퇴근 후 몇 번 봤습니다. 한 3번 정도 더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뽀뽀하고 손잡고 술 마시고 대리운전하면 기사님한테 여자친구 데려다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 뒷자리에서 손에다가 뽀뽀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꼭 주말 아닌 평일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주말엔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그 뽀로링님이 우리 사이 무슨 사이냐 이러니까 좋아하는 사이지 썸 타는 사이지 이러기만 하고 사귀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자고 하니까
자기는 한 3개월 정도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솔직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는 지금 뭐 파혼했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혼해가지고 이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든 안 그러든 뭐 우리가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겠지만, 예, 그 사람 사연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귀지도 않고 뭐 관계까지 가졌어요. 예, 잠자리도 했대요. 뭐 잠자리는 뭐 그 사람이 억지로 한 겁니까? 본인 둘이서 좋아해서 한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솔직히 이 남자 지금 얘기하네. 솔직히 파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를 사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관계까지 가놓고 아무 사이 아니냐라는 말을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전화도 하고 이때부터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예, 뽀로링님은 그냥 매달리는 게 일이에요. 뭐 그냥 뭐 남자애가 사귀자는 얘기 안 하니까 뭐 사귀어달라고 뭐 매달리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그 이후로 낮에 데이트 한번 하고 연락을 안 하다가 한 4개월 뒤쯤 한 번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뭐 술 마시는데 생각나서 연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완전 칼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음날 또 만나서 밥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간간히 클럽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주치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클럽은 동네 클럽인가 봐요. 이렇게 마주치면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자주 가나 봐요. 이 남자가. 아무래도 이 남자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클럽에서 하는 거 보면. 마주치면 카톡 몇 번을 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오빠가 너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또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서 사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계속 거절을 하더래요. 제가 아니면 한 달만. 그래서 이제 이 뽀로링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 달만 집중해서 연인으로 만나보자. 그 이후로 더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자고 그랬더니 남자애가 오케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기로 한 거예요. 5월 초에. 그 오빠 친구한테는 한 달 사귀는 거라고 얘기 안 했고 뭐 아무튼 계속 만나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오빠 생일이어서 진짜 피곤한데도 그 오빠한테 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케이크랑 선물 사갖고 12시 땡 하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집 앞으로 갔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 남자애가 자기 친구 만난다고 한숨 쉬면서 말도 없이 온 거냐?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주고 가겠다고 하고 뭐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하니까 다음에 달라고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뽀로링님이 진짜 눈물 나는 거 참고 이제 경비실에 맡겨두고 집에 왔어요. 이게 정말 좋아하는 여자였다면 먼 거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보러 왔겠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건 좋아하고의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주도권의 문제가 이미 많이 크게 발생을 했고요. 사실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달려서 만났는데 사실 그 여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뽀로링님의 가치를 만들었을 텐데 그 가치가 낮아졌을 테니까 낮은 대우를 받는 거죠. 뭐 이건 상식적인 거죠. 뽀로링님의 을로 행동을 하니까 을의 대우를 받는 것 뿐이죠. 뭐 이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5월 초 목요일이었고 그 주 일요일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전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여봐, 이게 대충 하는 거야. 얘는 이제 정줄을 놓은 거죠. 이 정도는 뭐 만났는데 데이트 준비도 안 해오고 온다 이런 것 자체가 이건 기본적으로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날 만한 그런 행동 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일이라서 그 주 금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나서 카페 가고 데이트하는 내내 눈을 안 보고 카페에서도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막 그랬대요. 아무튼 그러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갖다가 이제 뽀로링님이 알아봤는데, 뭐 소모임 같은 모임이었는데 남녀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런 목적 없는 술 모임이더래요. 제 카톡은 안 읽으면서 여자들이랑 댓글 달고 아주 난리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이런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다고. 뭐 이제 뭐 내용은 엄청 구구절절 길게 보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매달리는 내용이고요. 뭐 잠수 탄 거구나. 뭐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랄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뭐 이만큼의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요. 이게 내용이 참 뭐 그냥 엄청 깁니다. 그냥 일단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길게 보내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해드렸죠. 얼마나 긴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긴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톡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읽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예. 저는 이걸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 이게 카톡 하나 내용이거든요. 헤어질 때 보낸 카톡 내용. 예,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길게 보냈고요. 남자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남자분이 보낸 거는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차단된 것 같아서 일반 문자로 보낸다. 일단 너한테 미안하다. 나도 널 여자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건 안 돼. 정말 안 되더라고. 내가 연락 안 하고 잠수 탄 건 정말 미안한 부분이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도저히 안 돼. 그리고 뭘 그러고 다니냐는데 네가 넘겨 짚은 건지 떠본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 짚은 것 같다. 아무 짓도 안 했고 애들도 안 만났다. 나한테 노력해줘서 고맙다. 옷과 케이크 등은 내가 지불할게. 계좌번호 알려줘. 미안하다 하고선 이제 이게 마지막 문자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사람과 연인 사이로 절대 만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준 없이 쫓아다니는 행동이죠. 누가 아무도 뽀로리님한테 을의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자처해서 을의 인생을 살아놓고서는 뭐 누구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추가로 저도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제가 쓰레기만 만나는 건지 쓰레기를 만드는 건지 양은 뭐 두 가지 다 하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이 남자를 만나니까 쓰레기만 만날 수도 있고, 기준이 없이 만나다 보면은 좋은 남자도 쓰레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항상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이 남자만 일방적으로 애착 증세를 보이고 걔한테만 막 너무 많은 그 자격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만 하면 돼요. 내가 남자친구니까 어느 정도를 해준다. 여자친구니까 어느 정도 해준다. 어떤 기준에 맞는 행동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고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뽀로링님은 뭐 사실 기준에 너무 안 맞는 행동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남자애가 나에게 잘해준 게 없는데 왜 이 남자랑 사귀자고 합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 남자애가 나를 관리를 해주거나 뭔가 잘해주는 행동을 하나도 보인 적이 없는데 그냥 외모만 멀쩡해서 매달린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 남자는 멋진 외모로 본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 본인이 감정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기준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 모든 걸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러는데 당연히 기준을 가져야겠죠. 뭐 어렵다고 하시는데 뭐 맨날 어렵다고, 뭐 제가 얘기하면 맨날 어렵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자기네들이 행동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야지 무조건 어렵다만 얘기하시면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뽀로링님 같은 경우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상담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 기준 없이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기에만 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대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가 딱 기준을 세우고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이 기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기준은 기본적으로 메타프레임에 입각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메타프레임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것 자체가 심리학 용어예요. 메타라는 것 자체가 심리학 용어라서 메타라는 게 심리학 용어로 생각, 신념이에요. 생각, 신념, 이런 거예요. 메타라는 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냥 생각이죠, 생각. 근데 이제 메타프레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총 8가지를 프레임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 메타프레임에 입각해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 메타프레임을 갖다 내면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면화시킨 상태에서 기준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메타프레임 1번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이게 메타라는 거 신념이라는 거라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게 왜 뭐가 달라지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게 되냐면, 얘네들을 구속하고 매달릴 기준을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 사람이 떠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면 떠날 거고, 떠날 거면 내가 붙잡아야겠죠. 그러면 붙잡는 행동 태도를 보이게 될 거고, 붙잡는 행동 태도로서의 기준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언제는 무조건 연락이 돼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를 구속시키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내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끔 만들기 위한 기준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내 생각이 현실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메타프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기본 상황에서 기준을 세우셔야지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절대 나를 떠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기준을, 서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메타프레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나의 어떤 생각은 행동 태도를 만들게 되고, 행동 태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것도 이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얘기했지만 메타라는 게 뭐예요?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 태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결과를 만듭니다. 즉, 자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행동 태도를 만들고 그 행동 태도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게 바로 메타죠. 행동 태도가 뭐예요? 프레임이에요. 결과는 아웃풋이죠. 그냥 그거에 내가 메타가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이 행동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 태도가 되고 그 행동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남자분이 내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떤 여자를 대했더니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얘 될 대로 되라. 야, 관계 생각하고 걔는 너네들 떨어져 나갈 거면 떨어져 나가.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대했더니 상대방들이 막 관심을 갖더래요. 예. 막 떠들고 뭐 걔네들을 굉장히 편하게 대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길래 얘네들이 나를 관심을 갖네? 그럼 걔 중에 한 명이랑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걔 한 명과 좀 잘해보려고 이제 잘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잘해보려고 막 하니까 상대방이 막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죠. 내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상대방과 관계 이런 거 생각 없이 막 떠들다 보면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편해지고요, 상대방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잘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편하게 대해야지, 편한 남자가 돼야겠어 라고 노리고, 그 여자를 노리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관계가 서먹해졌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태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 행동 태도를 변화하게 만들고요, 그 변화된 행동 태도는 어떤 결과값을 만들게 되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본능적인 느낌들을 알아차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미묘한 이 바디랭귀지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눈치채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의 변화, 눈동자의 움직임, 몸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이면 부정적으로 느끼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바로 바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브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방법들은 그저 흉내내기에 불과하고요,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상대방을 한 번 정도 속이는 것은 가능하긴 할 텐데, 장기 연애를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여러 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행동 태도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 번 인간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 건 독이 된다. 재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방법적인 것만 엄청나게 추구를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똑같았어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질문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연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은 일시적으로 원나잇 하는 기술은 방법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충분히 흉내내기만 하면 원나잇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장기 연애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장기 연애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남들이 아무리 장기 연애를 잘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즉 메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지를 쓰고 진심을 표현하려고 해도 그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행동 태도 자체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행동 태도고요.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 행동 태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행동 태도가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난 그냥 불안해요.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이 사람은 불안한 인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걸 얘가 처음에 한번 불안한 행동하면 얘가 불안한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날 때마다 얘가 계속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얘는 불안한 인간이구나, 얘는 불안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확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져요. 이런 불안한 인간과는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면 항상 불안한 애를 갖다가 하면은 계속 옆에서 긴장만 되고 스트레스만 쌓일 텐데, 그런 애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헤어짐을 이야기를 하거나 짝사랑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뽀로링님의 사건이 바로 그렇죠. 메타프레임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심리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기준에 맞는지만 아닌지만 판단을 하죠. 메타프레임 2번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지 나의 기대치에 맞는가이다가 메타프레임 2번이에요. 메타프레임 1번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기대치에 맞는 기준에 맞는지만 보면 되지 걔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세울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한다라는 기준을 그 기준 안에 딱 넣는 순간 모든 기준들이 다 합리화가 돼버려요.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 기준 세울 필요가 없죠. 이 프레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에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라는 기준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이 좋아한다고만 말해주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 없이 상대방이 좋아해주기만을 바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10년, 20년이고 계속 데이트도 안 하고 막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응? 남자가 좋아한다고 하면 한 80살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냥 그 사람하고 카톡으로 실랑이만 하고 있을 겁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플랜을 짜는 거지. 뽀로링님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만약 할머니가 될 때까지 뭐 그냥 계속 카톡으로 실랑이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카톡으로 실랑이 하다가 죽으면은 뭐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뭐 사람마다 행복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기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런 식으로 밖에 만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남자분 있죠. 뽀로링님이 상대하는 이 남자분의 행동 태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 클럽에서 만났죠. 계속 꾸준히 클럽만 돌아다니고 있죠. 이 남자가 계속 이런 패턴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남자를 못 만난다라고 딱 판단이 드는데 마냥 기준 없이 언제까지 쫓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클럽에서 찾았다면요. 클럽에 좀 다니다 보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작업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수준의 작업을 하는 남자들은요. 많아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다른 클럽도 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 정도의 수준 있는 남자는 만날 수 있겠죠. 자, 정신 차리시고요. 예, 기준을 세우셔야지 이런 식의 대우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없이 그냥 그 상대방만 쫓아다니게 되면 그냥 을이 되시는 거고, 을이면은 그냥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을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가치는 낮아지고 쫓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남자애가 뭐 걷어차던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있나요? 자, 제가 오늘 상담해 드린다고 해서 뽀로링님 들어오라고 했는데 뽀로링님 들어왔나 모르겠네. 자, 뽀로링님은 안 들어온 걸로.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다른 분들도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프레임과 메타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셨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배우는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링님이 없으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 기준을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님 사연이에요. 닉네임이 머지예요. 머지. 이분은 이제 재회를 꿈꾸고 계신 분이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맨날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참 한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남자분이시고 26살의 대학생이시고요. 교제 기간은 1년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사연에서는 의욕이 확실히 떨어져 있는 남자친구의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확 떨어져 있는 남자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에너지 컨트롤의 문제로 보이고요. 남자친구가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해석해드리고, 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갖다가 전체 다 써주신 게 아니고요. 헤어진 그 상황만 써주셨어요. 한 달 전에 헤어졌고요. 헤어지게 된 계기는 야외에서 치킨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여자친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일찍 끝난다고 했다가 늦게 끝난다기에 저는 PC방 가서 기다리려고 신호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라길래 조금 짜증났어서 짜증을 부렸죠. 근데 짜증날 게 뭐 있어. 여기서 왜 이 남자애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괜히 짜증나고 그러잖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내가 그래서 이 사연을 쭉 보고서는 이거는 여자분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애가 에너지 컨트롤에 완전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뒤에도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던 게 조금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이랬다 이러면서 짜증이 났던 거라고 설명을 해요. 또 이런 행동 태도도 되게 안 좋죠.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왜 내 감정이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 쓰세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본인의 설명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행동 자체가 일단 설명이나 핑계, 이유를 대는 행동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을로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그 설명이 잘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정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잘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뭔 개소리를 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줍지 않은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인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이해해줘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고 상대방은 왜 나를 비난하지? 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쩌라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왜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행동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되지 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줍지 않은 행동이 더 부과될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이런 행동을 보고 아마도 이 머지님이 어떻게 행동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았겠지. 얘가 짜증을 내니까 여자친구 표정이 싹 굳어버리고 얘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 얘가 얼굴이 싹 굳는 행동에 대한 간식이 돼버리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런 행동이 너 잘했어 라고 하는 에너지 신호처럼 보이니까 또 여자친구랑 헤어짐의 결과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고 치킨 먹을 장소에 도착해서 치킨을 먹으며 대화하고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잠깐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는 못 만날 것 같다길래 오늘 머지님이 짜증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 했더니 미안하다며 저는 알겠다고 이제 머지님은 알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갔대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바로 내리고요. 그 후로 3일이 지났을 때 후회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생각이 많은 편이라 제 행동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머지님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고 하시는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뭘 오래 걸리긴 뭘 오래 걸려. 왜 그런지 모르면서 뭘 오래 걸렸다 그래요? 그냥 후회만 된 거지. 내가 보기에는 며칠 지나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고 그냥 후회만 된 거지. 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적으세요, 여러분들. 응?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나면 후회가 몰려온다. 법칙이에요, 법칙. 제가 옛날에 레미본사랑님 그 사연에서도 얘기했었죠. 범인은 범죄 장소에 반드시 찾아온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감정을 많이 쏟아내면요. 그 상황을 다시 돌이키게 돼요. 후회스럽고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놔두면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가만히만 놔두면 대부분 후회해서 이렇게 와요. 어리석은 거죠. 범인은 범죄 장소에 나타난다. 이게 후회하면서 오는 겁니다. 어쨌든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잡았지만 잘 안 됐었고 당연히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빌기도 했는데 안 됐었고 당연히 빌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좀 추스린 후에 카톡도 하고 전화도 다시 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갔는데 제가 여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마시고 여자친구의 한숨 짓는 표정과 행동이 싫다 했었다네요. 제가 큰 상처를 준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봐봐요. 이 남자는 계속 짜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남자분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선 계속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갈 때문에 헤어졌다고 보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줘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옹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만나면서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서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친구가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춰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자친구는 잠이 없고 저는 잠이 많아서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지친다고도 했고 제가 전화도 먼저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지 이 사람들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서 여자친구 입원했을 때 직장생활 할 때였는데 매일같이 병문안 가서 옆에 있어주기도 했고 여자친구는 집에서나 밖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고 그랬대요. 그런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 여자친구는 아는 언니한테 소개를 받아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2주 정도 되어 가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직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분, 이 머지님은요 에너지 고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서 짜증이 나고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뭐든 다 짜증나. 다 부정적으로 생각나고. 이 남자분이 이제 머지님이 그런 행동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말이죠. 보통 관계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남자는 에너지를 주고 여자들은 에너지를 받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지님이
그 지금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뭐만 하면 잘 안 풀리면 짜증나고, 응? 그런 행동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님이 이걸 갖다가 알려면, 내가 에너지 고갈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내가 술집에 가서 그냥 여자들을 작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뭐 술집을 가든 뭐 클럽을 가든 여자들을 작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런 에너지 고갈 상태로, 좀비 모드라고 하죠, 이걸. 좀비 모드로는요, 100명을 시도해도 운이 좋아야 뭐 한두 명 될까 말까? 예. 이런 좀비 모드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뭔가 만났을 때 에너지도 넘치고 화기애애하고 뭔가 에너제팅 해야지 뭔가 즐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비 모드고 우울하고 우중충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짜증만 내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응? 이런 상태로는 여자를 제대로 작업도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장기 연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자, 아무래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새로운 남자친구가 이주가 되어 간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본인이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머지님은 뭐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컨트롤도 못하고, 내가 보기엔 작업법도 굉장히 뭐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업법에 대해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 작업법, 매력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기가 준비가 돼야지. 내가 다른 여자도 꼬실 수 있어야지 이 여자한테만 매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다른 여자들은 하나도 못 꼬시고 나만 이 여자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예.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 이제 매력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치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나를 희소한 가치로 만들어야 돼. 희소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잘 팔리면 나의 가치는 희소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머지님은 그냥 자기가 희소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없죠. 그러니까 버림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머지님은 그럼 매력적인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 인기도 없는 여자 만나시고 싶으실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기 진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본인은 만나시겠어요? 연애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냉정한 겁니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나를 갖다가 안 좋아하는 거 굳이 억지로 좋아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굳이 억지로 나를 강제로 좋아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당연한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만나야 되는 거지. 강제로 좋아하게 만든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매력을 느껴서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억지로 만나는 무슨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하면은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애들 장난 같은 얘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편 이번에는요, 우리가 매력의 3대 요소, 이걸 배워볼 건데요. 매력의 3대 요소 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배려, 유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리더십은 알겠죠. 그리고 배려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해주는 능력, 이렇게 남을 챙겨주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랑은 약간 다르고요. 보통 상대방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적인 요소를 배려라고 합니다. 관리, 매니지, 케어, 이런 거랑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강의 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유머인데, 유머는 상대방을 웃기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대하는 능력입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십입니다. 예.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파고든다면요,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리드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리더십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카리스마 있는 모습, 뭐 해가지고 야 무조건 따라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끌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히틀러처럼 무조건 따라라, 뭐 나를 따라라, 이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 동호회 일반 소모임이나 동호회 회장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누가 따라가지도 않아요. 예.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연애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맛있는 음식을 권하고 뭐 그것을 주문하는 행동, 이런 것도 작은 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갖다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는 이런 거예요. 이 집이 토마토 파스타를 되게 잘하거든. 그거 한번 먹어봐. 나는 이제 까르보나라 한번 시킬 테니까 그거 나중에 나오면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서 여기요, 여기 토마토 스파게티랑 까르보나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시키면 되죠.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이제 못하는 나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예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뭐 먹을래? 그랬더니 여자가 글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좋아. 그래? 그럼 뭘 먹지? 보통 이럴 때 뭐 먹어? 뭐 파스타 먹을 때도 있고 찜닭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래? 그러면은 파스타나 찜닭 먹으러 갈까? 어디가 맛있는지 알아? 모르지. 그냥 오빠가 알아서 정해. 그래? 뭐가 좋을까? 그럼 저기 보니까 저기 파스타집이 보이니? 저기로 가볼까? 오빠 거기 가본 적 있어? 아니, 가본 적은 없는데 너가 파스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또 마침 파스타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트 하시면은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게 응? 응?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응? 만약에 이게 두 사람의 첫 데이트였다면요, 둘이 연인이 될 가능성은 뭐 0에 가깝습니다.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메뉴를 고르는 것도 저렇게 우유부단하면요,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반면에 남자들끼리 혹은 동성끼리 메뉴를 정하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뭐 짜증나고 혹은 열받고 같은 감정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아무튼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 진화심리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여성은 인류가 생성되었을 때부터 쭉 강한 남자를 원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쭉 강한 남자를 원해왔습니다. 당연히 뭐 자신과 아이를 혹독한 세상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남자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문명을 거쳐고 우리가 문명의 탈을 쓰더라도 변하지 않는 어떤 본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행동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우월한 리더가 우리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 리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죠. 남자들도 나이만 먹었지 사실은 자기를 돌봐주고 챙겨줄 엄마 같은 여자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직 나이만 먹었지 이 사람들의 정신연령, 즉 내면의 아이, 자아의 크기는 7살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 방금 이야기해드린 예시에서 남자는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통솔력마저도 없는 찌질한 남자죠. 예. 우유부단하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난 약한 남자고 사소한 문제도 남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는 찌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 중에 한 명,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리드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사람 다 내가 리드하기 싫어. 걔도 내가 리드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둘이서 누가 리드를 합니까? 리드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그걸 갖다가 제가 얘기했지만 선장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차지하고 매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물론 이제 완전 막무가내로 혼자 결정을 내리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매력을 발휘할 때 보면요, 여성분들이 이거는 별로다, 저건 별로다, 나는 혹시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다른 경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몇 가지 메뉴 정도는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다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초보 때 데이트 코스를 짤 때는요, 적어도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는 항상 한 끼 짰어요. 네. 왜냐면 그게 혹시 내가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걔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음식을 못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유명한 신촌이나 이런 홍대 이런 데 가면요, 그 집이 계속 교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더라도 거기가 문이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황해요. 되게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거 어떡하지? 땀을 찔찔 흘리고 그 가게집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동공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선수가 돼가지고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도 이제 옮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이런 데이트 코스 준비에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신경을 쓰시고, 이 리드라는 매력은 진짜 여러 매력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매력 요소들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이트에서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고 유명한 카페에 데려가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라. 근데 이제 리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별로 하기도 싫은데 상대방의 비위에 맞춰서 이 데이트 코스를 짜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를 리드하는데도 티가 나. 걔가 정말 좋아서 간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그냥 억지로 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를 짜더라도 좀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면서도 데이트 코스를 짜고 내가 그걸 수행하면서도 짜증이 나,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기운이 없다라고 할까? 의욕이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게 좋고, 데이트 코스를 짜놓고서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트 코스를 짜고 나서 상대방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를 짜고 이런 거 되게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여자에게 데이트 코스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곱창 맛있겠다. 나 어디 봤는데 곱창집 어디 맛있는 데 있는데 이런 데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면 초보일수록 어떤 데이트를 할지 데이트 코스를 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적어도 1시간 이상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초보들이요. 내가 정말 초보고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작업을 갖다 배워본 적이 없다. 무조건 뭐 한 2~3시간은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는 빛을 발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 여자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잖아요. 남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도 안 되면은 작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응? 이 정도도 안 되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할지에 대해서 맨날 노트에 쓰시고 내가 뭘 좋아할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데이트 못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자 꼬셔보려고 하고 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키워야지. 도대체 자기 능력, 작업할 능력은 안 키우고 제외할 생각만 하고 여자랑 붙어있을 생각만 하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응? 자기 에너지 컨트롤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리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매너성 리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너성 리드라는 거는 뭐냐면 여자가 현재 그러니까 데이트를 나왔을 때 여자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갖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자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뭐 신발이라던가 무슨 상태, 헤어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데이트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매너성 리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신발을 갖다가 얘가 무슨 장부츠 같은 거 신고 왔어. 말부츠 있잖아요. 막 무릎까지 올라가는 장부츠.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장마가 오는데 장마가 오면은 또 이게 부츠 신고 돌아다니는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은 안 좋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고약한 냄새가 발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남자들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데이트 초반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만약 그 남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혹시라도 첫인상에 나쁘게 보이면은 그 남자를 좋아하더라도 수치스러워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더라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완전 발라당 넘어져 가지고 막 치마가 막 얼굴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런 모습을 보이고선 내가 죽는 게 나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연락을 완전 단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응? 좀 이제 여자들이 최대한 이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너성 리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신발을 안 벗는 곳으로 리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먹는 것도 웬만하면 이걸 이빨로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곳으로 가면 안 좋아요. 리드를 하더라도 초반에는 예뻐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많이 사귀고 나서 편해지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만나는 초반에는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뭔가를 뜯어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닭을 시키더라도 순살로 시키는 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순살로 시키는 게 좋고요. 닭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동물처럼 뜯어먹는 입에 다 묻히고 먹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여자들이 초반에는 말이죠. 어느 정도 많이 편해지기 전까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너성 리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 같은 모습, 얼굴을 막 화장 지워지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너를 보여주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워볼 거는 대인관계성 리드. 대인관계성 리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제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속에서 뭐 이렇게 남자분들 중에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스킨십 하는 것도 쑥스러워하고 약간 멀찍이 있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어리둥절하시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그건 안 됩니다. 내 여자친구라 생각하고 그녀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리드를 잘 해주고 가까이 이제 붙여놓고 이런 행동을 좀 해주고, 사람들하고도 아 내가 이 여자친구 새로 사귀었어 라고 하면서 소개도 해주고,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멀찍이 있고 뭐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때서야 그러면 얘 누구야 그러면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어리둥절하고 있고, 이 대인관계를 리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뭐 사실 여자분도 사실은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해서 그냥 서로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최악인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걔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로 어리둥절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남자는 아웃이에요. 여자는 그렇다고 쳐도 저는 남자는 아웃인 겁니다. 응?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대인관계성 리드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리더십 편만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강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오늘 상담을 갖다가 내가 2개밖에 안 해서 그런가? 엄청 빨리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질문 타임 받을까요? 예.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이제 질문하고 끝내야죠. 예. 예. 연애원추님 고맙습니다. 예. 선장과 선원 역할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예, 바뀔 수도 있죠. 예. 바뀔 수도 있죠. 주도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 많이 올리네. 못 도망가게. 아이고. 예, 여신 로이님이 그 여친 생긴 후에 적극적으로 모임 활동을 하는 남자는 목표를 이뤄서 다른 데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신 로이님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여자친구를 갖다가,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사연을 갖다가 한번 들어봐야 되기는 하는데, 여친 생긴 후에 적극적으로 모임을 참여한다라는 거는 사실 여자친구에게 좀 집중을 해서 꼬시는데 집중을 하고, 꼬심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건 전체적인 사연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여자친구를 꼬셨으니까 꼬심이 끝났으니까 목표 달성. 그리고 이제 난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모임을 많이 하셨나 본데요. 그런 것도 한번 패턴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행동 패턴을 보였었고 지금은 어떤 행동 패턴을 하고 있는지, 이런 패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몽차님이 결혼 정년기인데 새로 시작하는 남친에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자고 말했더니 자기도 나이가 있고 진지하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그럼 당연히 정말이지. 뭉차님, 이거 사람 못 믿으면은 메타프렘 1번 위반이에요. 당연히 진실이겠지. 그러면은 못 믿으면은 만나지 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어떻게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도대체. 뭉차님, 어떻게 만나요 도대체? 응? 이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못 믿으면은 어떤 말을 믿고 만나시는 거예요? 사귀자고 하는 말은 믿으세요? 응? 사귀자고 하는 말은 믿습니까? 어떻게 사귀시려고 그래요? 레니 본 사랑님이
쌤, 제외한 후에 남친한테 멘탈 쓰레기라고 맨날 놀리는데 놀려도 되나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예. 멘탈 쓰레기더라도, 아, 너 멘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줘야지. 아마 그 남자애가 멘탈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 듣고서는 아마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안 될걸요? 레인리본 사랑님, 이거 또 조만간, 이거 불안한데. 예? 다시 이제 우리 복귀하시겠는데. 안 돼요. 비난하면은 안 좋아해요. 남자. 예. 어린아이일수록 비난에 약합니다. 프레임 잡초님이 여자도 남자 작업법 똑같나요? 여자는 다가오는 남자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작업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약 여자였으면은 내가 다가오는 남자들 중에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이따가 나중에 또 제가 접근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력에 대해서는 매력과 접근법은 좀 다르니까. 근데 접근법에서는 저는 여자였다면은 아마 다가오는 남자들의 그러니까 나를 최대한 많은 남자들에게 노출시키고 나서 접근을 했을 때 선택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이라도 약간 갑질을 해야죠. 예, 쉽게 얘기하면 갑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갑의 위치에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갑을 이런 걸 잘 몰라요.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을 어떻게든 꼬시려고만 하지 갑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나한테 긍정적인 액션을 보이는 그 남자들에게 간식을 던져주고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여자분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모임을 갖다가 여러 군데를 들어서 내가 내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준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직접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요리하는 방식으로 저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민트콩콩콩님이 최근 강의에서 재회시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 우선 받으라고 하셨는데 잠수 탄 사람이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 받아봐요. 예, 뭐 잠수 탄 사람이 연락 오더라도 연락 받으면 야 잠수는 끝났나? 그러면서 물어보면 되지. 잠수 타더니 야 이제 뭐 정신 차렸어? 한번 물어보면 되지. 이미 끝난 거예요. 연락은 오는 걸 받아주라고 했지 내가 걔를 갖다 사귀라고 얘기 안 했죠. 저였으면 편하게 받아주겠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건 안 된다니까. 내가 걔가 막 그래가지고 연락 오는 거는 뭐 어떻게 잘 지내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잠수 탔어? 뭐 잠수 끝났어? 야, 뭐 이런 건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뭐 상대방과 사귀는 거는 생각을 해보겠죠. 이런 식으로는 어떤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다시 사깁니까? 예. 연락 오는 걸 받는 것과 사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피엔딩님이 그리고 미르코 유튜브 채널 여러 개인데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거 유튜브 채널에 내가 올려놨어. 내가 그거 갖다 제가 설명하는 유튜브 설명하는 걸 갖다가 제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해피엔딩님. 미르코의 생존연애 TV에 있어요. 예. 제가 한번 그거 시간 남으니까 제가 그거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링크를 보내드릴게. 시간이 있으니까. 응? 맨 마지막 영상 내가 이거 링크를 해놨는데 이걸 안 보고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자, 제니님이 다음 정보는 언제쯤 하나요? 아마 7월 20일 정도, 예. 20일 아니면 27일, 예. 27일 날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한번 그거는 확실히 정해지면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러블리 제이님이 저한테 작업 건다는 그 남자가 저한테 오늘 강의실 변경으로 대놓고 장난치던데 이게 작업이라고 맞나요? 저 엿먹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러블리 제이님과 엮어보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뭐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발에 당하지 마시고요. 반응을 하나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얘가 하다 안 되면은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러블리제이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도발당해가지고 막 반응해주면요, 이런 행동 계속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꾸 먹이를 던져주면 그런 행동이 강화된다고. 이런 행동에 반응해주지 마시고요. 오늘 101호 강의실 앞에서 그 매니저가 301호 가서 강의를 틀라고 했어요. 301호 갔더니 강의실 스크린에 101호로 강의실 변경 됐습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101호 강의실 앞으로 내려갔더니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미친 사이코 새끼네. 아, 이거 미친놈이네. 아, 걔는, 아, 이거 뭐, 쓰레기네요, 이게. 아, 장난친 거예요? 그랬더니, 응, 그래서. 왜 이런 장난을 완전 정색하고 그 매니저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5초 정도.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며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변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적이 흘렀고요. 아,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전 남친이 성매매한 걸 정황상 확실한데요.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제가 만나라 마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저는 그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성매매를 하든 안 하든 그걸 갖다가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뭐 군대에 있었을 때 뭐 성매매를 한번 해봤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뭐 엊그저께 성매매 했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봤겠. 엊그저께 아니 어제 뭐 한 달 전에 나를 만나는 기간 동안에 성매매를 하면은 그건 안 되지.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은 내가 뭉찬이면 내가 여자라면 뭐 그런 거 이제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하고 뭐 나랑 안 만났을 때 성매매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예, 그거 가지고 뭐 크게 물론 그런 것들도 아니야. 10년 정도? 예, 안 했을 때 뭐 군대에 있었을 때 뭐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아무튼 그거 안 하죠. 예. 근데 여자들은 이거 엄청 싫어요. 남자분들 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얘기해드리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제 좀 야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자기 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건이 이제 지저분한가 어떤 병에 걸리진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제가 가다실 맞으라고 가다실도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자친구의 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좀 기준이 달라서 뭉차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였으면 아마 뭐 그 정도는 봐줄 것 같은데 나랑 만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매매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절대 봐줘서는 안 됩니다. 핑크스푼님 진짜 행복하게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진짜 개막장으로 헤어졌던 사람이 생각나서 세컨폰 넘버로 전화해서 목소리만 듣고 끊었는데 죄는커녕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겠죠? 예. 핑크스푼님 또 누구 만났어요? 예, 이거는 사연을 올려주십시오. 예. 질라타님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걸 싫다고 했는데도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오는 걸 오는 여자에겐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며칠간 연락 안 한다는가 쌤이랑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준을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시면 12시.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 내버려 둬요. 근데 어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겨요.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냥 상관없이 어길 사람은 어겨요. 근데 조금씩 12시 조금씩 내가 12시로 정했는데 12시 5분에 들어온다던가 10분에 들어온다 자꾸 뭐 한 12시 30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그날은 연락 안 되겠죠, 저랑. 예, 그날 연락 안 되고 약간 기분이 한동안 좀 안 좋아 있고 뭐 이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는 행동 태도를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되는데? 라고 이런 행동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만나볼 수는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선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 30분은 늦게 들어와도 5분 10분 정도야 뭐 그렇다고 쳐도 뭐 30분 정도 늦게 들어오면은 이거 확실히 기준을 어겼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뭐 한 번만 봐달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봐주지만 뭐 어차피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면 두 번, 세 번 일어났을 때 그냥 처단하셔도 돼요. 예. 한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하는 건 봐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는 뭐 하겠죠. 근데 한 번 봐준다는 것도 내가 쿨하게 뭐,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제 늦어도 돼, 늦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늦으면은 이제 한 30분 늦게 왔다 그러면은 한 며칠 연락 안 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포지션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봐주고서는 한 번 더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 뭐, 두 번째 됐을 때는 확실한 거니까, 보내줘야 되는 게 맞죠. 레니본 사랑님이 남친 보고 멘탈 쓰레기라고 놀리고 웃는데 저는 저보고 지는 하면서 똑같다면서 멘탈 안 좋고 귀엽다고 해서 자주 놀리는데 안 되나요? 여행도 이제 자기가 가자는데 가자 하면 가도 될까요? 뭐 많이 이제 레니본 사랑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근데 뭐 자꾸 서로 나쁜 얘기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얘기 하면은 서로 안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적당히 웃고 넘길 정도로 장난치는 거는 괜찮은데 또 뭐 큰 장난치면은 뭐 점점 심해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상처받겠죠. 말이라는 거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까식스님이 남자가 리드를 하고자 했는데 여자의 호불호가 강해서 결국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리드를 해야 할까요? 아니 뭐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초반에 보여주는 그렇게 내가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본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해도 작업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좀 텐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걔가 하고 싶은 것만 들어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근데 걔가 사실 그 여자애가 리드를 하는 게 만족스러우면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 내 경험상 여자분들이 그 리드를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별로 그렇게 썩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제 경험상.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도 재미가 없고 나도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많이 못 느끼니까 사실 텐션도 떨어지고 여자애도 흥미를 많이 못 느껴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 작업 초반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텐션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웬만해서 여자가 잘 모르는 대로 데리고 가요. 그래야지 이제 여자가 잘 모르는 대로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아, 이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과 이제 원함에서 이제 내가 강력하게 원하게 되면은 걔도 그거 정말 좋겠는데? 아니면은 제가 오감을 이용한 묘사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묘사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트랙션이 훨씬 더 강해져요.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리드를 좀 더 추가해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던뮤즈님이 대화 잘 통하고 개그코드 잘 맞는 남자, 자격 조건은 통과했지만 개그코드 안 맞는 남자, 둘 중에 누가 나은 걸까요? 뭐 둘 다 만나봐요. 예, 둘 다 만나보다가 첫 번째 남자는 자격 조건이 안 맞나 보거든요.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기준을 세웠는데 기준이 안 맞으면 절대 안 만나는 거죠. 대화가 아무리 잘 통하고 개그 코드가 아무리 잘 맞아도 안 만나겠지만 뭐 기준을 아직 뭐 넘지 않았다면 두 사람 다 만나보다가 뭐 기준이 더 좋은 남자를 기준을 잘 지키는 남자를 만나면 되겠죠. 근데 뭐 첫 번째 남자가 기준도 잘 지킨다 그러면 첫 번째 남자 만나면 되는 거고.
자, 되셨고. 뭉쳐 예전이 아니라 저 만날 때 했으면 절대 아닌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예, 뭉쳐님 절대 안 된 거죠. 예. 아, 레니본 쌤, 근데 제가 원래 좀 잘 놀려요. 남친도 저도 서로 놀리는 재미로 사는데, 그래서 멘탈 쓰레기에서 자주 놀리는데, 더 이상 놀리는 것도 멈춰야 될까요? 아니, 놀리셔도 되는데, 적당히 해야 돼요. 아무튼,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을 정도만 딱 하시면 돼요. 아무튼, 정말 내가 그거 해가지고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선 놀리는 거죠. 아, 이거 가지고 헤어지면, 이거 얘기했는데 헤어지면 사실 나도 답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놀리는 거죠. 사람이 모든 나의 행동과 말은 원래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응? 쌤 썸남이랑 연락을 하긴 하는데 중간 폭탄 정도 같거든요. 텐션도 떨어지고 톡텀도 길어지고. 그래서 저도 연락 안 했더니 5일 후에 선톡이었는데 공부 잘했어? 제가 답이 없으니까 30분에 대만 잘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먼저 연락해놓고 썸남이랑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돼요. 도대체 이러려면 왜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하는 걸까요? 뭐 저도 잘 모르죠.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뭐 원래 하는 대화 방식이 그런가 보지 뭐.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연락하다가 그럼 텐션 떨어지면 얘랑 끝내버리죠 뭐. 어쩔 수 없죠. 커피 하다면 영상통화로 유료 상담 되냐고요? 예. 되겠죠. 예. 가능할 것 같죠. 예, 가능하죠. 예. 예약하십시오. 아이고. 돈을 어떻게 더 받아야 영통으로 하는 건. 아, 빵바다님이 뽀로링이에요? 아, 음. 예, 뽀로링, 뭐, 뽀로리, 삐로리, 막 엄청 많죠?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상담 여기까지 했고요.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다들 빠이빠이 주무셔요. 예, 빠이빠이. 예, 주무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바로 자야죠. 아니, 상담이 하나 있네. 그러고 보니까 상담하고 자야죠. 아, 수블리님도 들어오셨고. 예, 쉐썰님, 예, 주무세요. 커피와 담배님, 핑크스프님, 예, 불러드릴게. 예, 제니님, 쉐썰, 레니 본 사랑이, 호웅님, 예, 빠이빠이. 엔젤세나님, 율리님, 꿀슈닝님, 스마일통통님, 예, 연애 원추, 예, 불러주죠. 프레임 최강님, 제니님, 러블리 제이님, 레니 본 사랑님, 예, 들어가시죠. 예, 빠이빠이. 주무세요. 예, 앙아트 한번 해주자. 앙아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리아님, 예, 프레임 잡초님, 들어가십시오. 네, 꿈에서 봅시다.